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아이를 보낼 때는 다 알리고서 마음 편하게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오바해서 엄마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뭐 학교 엄마들한테도 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다라고. 일부러 그 숨기고 저기 그 선생님들은 아시더라도 학부모님들한테 오픈하지 않죠. 네, 제 입으로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가 발달이 좀 느려요. 그냥 사회성이 좀 더딥니다 라고 말한 이유로 이미 장애인이 되어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돌고 있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살 된 세상 제일 착한 아들 지웅이 아빠입니다. 저희 아들은 주변에서 잘 웃는 아이로 통합니다. 별일이 없어도 언제나 늘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고 있는데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저희 지웅이가 경계성 발달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꾸준히 아이를 지켜보면 조금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끔은 저도 우리 지웅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발달 장애가 씻은 듯 사라질 것 같이 생각이 돼요. 하지만 비장애인들과 달리 남다른 포인트에서 웃고 있을 때가 많은 지웅이. 가끔은 그 웃는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계성 아이, 주변의 경계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굳이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 경계성 장애예요 라고 뭐 알리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 뭐 학교나 이제 뭐 어떤 아이가 자주 가는 공공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단체 이런 데에는 알릴 필요가 있죠. 네네.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친분이 있거나 뭐 그런 곳이 아닌데 굳이 말할 알릴 필요는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이를 던져서 네. 어떻게 하다 상황을 잘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네. 알리는 게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되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네. 그거를 또 겪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알렸다가 딱 집어서? 네네네. 서로가 네. 그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런 산만함, 뭐 감각적인 그런 네. 부분, 이 아이가 유치원을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학습을 하는 곳이잖아요, 유치원이. 그쵸. 그래서 네. 얘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아이인데 친구들한테 방해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포기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좀 아이들 적응하는 기간을 피해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네. 못 보내겠더라고요. 큰 아이를 너무 즐겁게 유치원에서 보냈는데 서로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왠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운영위원회도 하고 막 유치원에서 너무 재밌게 아이를 보냈는데 두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제 옮겼는데 거기서 한 10시에서 12시 2시간 보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땐 사회성. 아이가 집에 있으면 또래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2시간 사회성 때문에 선생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아이가 혹시 너무 버거우시거나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기 때문에 꼭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특강 비용까지 또 한 10얼마까지 제가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까지 내고 2시간, 단 2시간 봤는데 어느 날 원장 선생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엄마들이 쫓아오셔서 서로를 내보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하니까 아이가 그 생일잔치 사진에 기저귀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동네 그 놀이터에 할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막 그때 뭐 제대로 걷지도 않고 막 항상 고집 부리고 들어 눕고 이랬던 아이니까 그걸 어느 어머니가 보시고 이 아이는 자폐라고 딱 단정 지어서 원장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엄마들이 또 며칠 뒤에 단체로 쫓아오셔가지고 이 아이 내보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사실 그때는 결과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검사를 들어가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지금 하고 왔고 결과지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우리 서로는 자폐 아이가 돼 있더라고요. 엄마들 네.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는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엄마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희 서로를 그 두 가지를 그렇죠. 보고요. 근데 좀 의심. 네, 데가 그쵸. 있어요. 네, 그쵸. 제 입으로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가 발달이 좀 느려요. 그냥 사회성이 좀 더딥니다. 라고 말한 이유로 이미 장애인이 되어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예,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경계성 아이들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경계성 아이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비장애 친구들처럼 언젠가는 조금 저 비장애 친구들처럼 많이 성장해서 좀 많이 클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사실 키우는데 아이가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렇죠. 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계속 그 꼬리표처럼 네 선입견을 갖고 선생님이나 뭐 또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사실 경계성 엄마 중에 없죠. 주변에 공개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경계성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아이가 알죠. 아이가 알아서 그 장애인 네.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일부러 그 숨기고 네. 저기 그 선생님들은 아시더라도 학부모님들한테는 오픈하지 않죠. 네, 오픈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저도 사실 되게 숨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가 말을 거의 못하다가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좀 과잉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학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굳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려야 되나? 뭐라고 알려야 되지? 그런 걱정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좀 숨기고 싶었는데 학교에 네, 가면 그렇죠. 또래 친구들하고 그 사이에 한 명인 거잖아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들이 파악을 너무 잘하세요. 며칠만 딱 보면 아이의 문제점을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도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숨겨서 될 부분이 아닌데 엄마들은 내가 말 안 하면 선생님이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좋아졌으니까 그냥 산만한 아이로 좀 여겨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엄마들이 공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죠. 그런 낙인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 때문에 말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어머니가 잘 네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판단하셔야 보통 될 것 같아요. 통합 기관이 이제 유치원을 가거나 할 때 이제 어린이집을 갈 때 통합인지 그죠. 아닌지 이걸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통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많을 경우는 엄마들이 다 보내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네. 유치원이 더 많아서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알리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쵸. 낙인이 찍힐까 봐 맞아요. 엄마들이 맞아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티가 안 날 것도 아니고 맞아요. 팁 그냥 하나요. 말씀을 네. 드려서 아이를 넣는데 만약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면 당연히 우리 애는 저는 그냥 아예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다녔던 그런 네. 데처럼.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천만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마인드로 아이를 보셨다면 네. 그냥 진작에 우리 아이를 빼오는 게 더 나은 네, 거예요. 맞아요. 거긴 분위기가 그래서. 맞아요. 엄마들까지 찔러갖고만 네네네. 뭐 우리 아이 뭐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누가 또 타겟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런 인성을 가진 네네네네.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절대 맡기실 필요 없고 네. 엄마들도 절대 주눅드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택할 때 그런 기관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다 하고 엄마들 주눅들지 말고 명확하게 밝히고 선생님도 이렇게 잘 봐주시기를 이렇게 믿고서 보내고 맞아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엄마들도 제가 겪어본 엄마들은 요즘 뭐 장애라고 해서 어머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맞아요. 뭐 이렇게 무슨 네, 마찰이 생겼을 맞아요. 때도 괜찮아요. 오히려 좀 양보를 하시지.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예민한 엄마들은 네네네. 실은 내색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도 그런 마찰이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죄송하다. 근데 얘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표정은 안 좋으시지만 그래도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그 기관에 어떻게 보낼 때 처음부터 내 아이를 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경계성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걸 숨겼다고 하긴 그렇지만 밝히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특교자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6명 맞죠?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밝히지 않고 오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버거우신 거. 한 반에 그 특교자가 둘이 돼버리면 그 담임 선생님이 너무 버거워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특교자를 받고 알린 부모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나는 밝혔는데 이 반에 나만 내 아이만 보기에도 선생님이 버거우신데 너는 왜 밝히지 않고 와서 우리 아이도 피해를 보고 또 둘이 돼버리니까 다른 그 비장의 친구들한테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엄마들이 좀 경계성 엄마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알리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좀 알리고 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밝히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원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알려야지 또 행정상 그렇죠.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받을 수 있는 그 반 배치하는 네, 그 배당 맞아요. 그 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알리지 않고 오게 되면 한 반에 그런 아이가 있는데 또 오게 되면 맞아요. 과밀이 될 수가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하고 입학하는 게 맞다고 네, 맞아요. 봐요. 우리 아이 연구소.